하죠. 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자기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을 잡는 게 이 감정 중심인데 자기의 감정을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아. 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보통 보면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뭐가 있냐면 이 중심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요 타인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를 뭘로 판단을 하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이 생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상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 뜻대로. 이 자기 뜻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오류를 갖고 있어요. 왜? 과연 내 뜻이 맞느냐라는 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간다. 내 뜻대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실천해 가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죠.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날들의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이 사실을 다 뭘로?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사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처가 발생이 됐고, 이 실제 살아온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상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발생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왔던 사실에 상처가 딱 결합이 돼 있어요. 모든 사실에. 이게 여기에 이 사실이 모든 사실이거든요. 특히 내가 남편의 도가 발생됐다 이러면 남편과 살아온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들을 얘기해요. 자, 그것이 다 상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처가 다 모든 사실이 다 상처화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처의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간다면 이 상처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남편이거든요. 이 상처 만든 사람이 남편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려면 죽일 놈이랑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상담 안 합니다. 치료 안 합니다. 뭐예요? 이혼부터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 뜻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분노할 때 외상 스트레스 딱 발생이 됐을 때 애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와요. 왜? 아이들까지 남편 아이들이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해요. 아이들마저도 다 상처가 돼 있다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가요. 그러면은 상담 왜 해 내가? 그리고 나 치료 안 해.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끝장을 내버리려고 들어요. 왜? 내가 생각한 게 맞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내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분명히 맞거든요. 그쵸?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사실에 상처가 결합되어 있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과연 맞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길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을 해보면은 한번 보죠. 원래 살아왔던 모든 사실은 원래는 뭐였었어요? 그냥 좋았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거든요. 그냥 살았던 뭐를 했던.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다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뭘로 상처가 돼버리고 나니까 내 생각할 때 이게 잊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관련되는 사실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남편은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즉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상상조차도 안 하고 삽니다. 왜? 좋았고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외도라는 게 딱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도가 딱 발생되니까 뭐가 다 됩니까? 이게 부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정화에 관련된 이 상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남편이 외도한 거에서 온 거거든요. 즉 남편이 심리장애일 때 온 거예요. 심리장애가 있을 때 이 상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장애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전 단계에 있을 때 괜찮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도에 관련되는 사실에 상처가 결합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에 관련된 이 모든 사실이 다 뭘로 되냐면 상처로 다 변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갖냐면 이거에 관련되는 내용을 근거에다 두고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중심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럼 과연 이게 내 중심이냐고요. 만약에 내 중심이, 자기 중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관련되는 감정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이 과연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상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돼버렸기 때문에 생각에서는 당연히 상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날들이 다 상처가 됐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즉시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혼 생활해 오면서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남편 그때 뒤졌어요. 그리고 내가 뜻대로 맞으면 좋은 거야. 즉 모든 거에 관련되는 게 자기 뜻대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담 안 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상담 안 해요. 치료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살아 너랑. 끝내 아무리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뭐하고 저 난리쳐도 관심 없어요. 안 해 임마 끝. 이렇게 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나는 내 중심대로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실에서 자기 뜻대로 해온 거예요. 남편이 다 맞춰준 거예요. 남편이 다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 맞춰주니까 남편이 다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아오다가 이게 다 상처가 돼버리고 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성질이라고 열받고. 그래서 그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남편 애도가 딱 발생되면 그날 끝내요. 그날 끝을 내버려요. 여기는 올 생각 아예 꿈에도 안 해요. 남편이 아무리 끌고 가자 치료하라. 내 진짜 잘못했으니까 일단 치료부터 하자. 필요 없다니까. 나는 내가 잘해. 왜? 내 뜻대로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혼해. 기승전 다 이혼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해준다 그러면 일단 별거로 가요. 별거로. 그런데 별거로 하는데 이혼 안 해줘 계속. 그러면 뭐부터 해요? 소송부터 해요.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소송하고 끝장내요 그냥. 어디로? 이혼으로. 이 사람들은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남편들이 어떤 외도를 하느냐? 이럴 때 남편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야.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다 핵 가는 거야, 심리장애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거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왜곡된 중심이거든요. 내가 왜곡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주변도 다 왜곡돼 있어요. 아이들도 내 뜻대로 키워요. 내 뜻대로. 아이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모든 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외도가 발생됐을 때 외도의 상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가냐면 모든 상처, 즉 너와 함께 갔던
모든 상처를 그대로 다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날 끝을 내버려요. 트라우마가 딱 만들어졌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회복하려고 회복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뜻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 끝을 내버리는 게 자기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기 치료하는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모든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모든 사실로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좋았고 편안했고 이렇게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남편이 그만큼 했거든요. 즉 내 뜻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뜻,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들을 가끔 상처받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뭐를 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즉 자기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뭘로? 주로 상대방에게 의견 그리고 자녀들이라든가 또는 대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남편에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즉 내조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갑자기 이 외도 문제에 관련된 이게 딱 들어오게 돼서 다 상처가 돼버리고 나니까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요. 이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맞춰져 보니까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 잘못을 먼저 찾아요. 여기는 자기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잘못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혹시 뭘 잘못하지 않았나? 인터넷 딱 검색해보니까 와, 남자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된, 내가 이걸 안 해줬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뭐 밥 해줘야지, 뭘 해줘. 이거 엄청 체크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 봐야 말짱 꽝이에요. 왜? 이미 심리장애 들어갔는데 그 백날 해준다고 답이 나옵니까? 진지게 잘하지. 이 소리나 듣죠. 그리고 또 되게 어색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찾습니다. 이게 또 안 돼. 그러면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공격을 하면은 어쩌면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끊어내고 뭐하고 대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대처 방법을 찾습니다. 오만 개 다 나오죠. 상간녀를 공격해라. 그 다음에 남편을 두드리 잡아라. 내쫓아라. 뭐 오만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모르게 기승전 이혼으로 막 치닫아요. 이거 뭐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혼도 넣고 뭐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게 생각했던 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안 된다니까. 왜? 심리장애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잘해주면 나쁜 걸로 인식을 하고요. 나쁘게 대하면 더 나쁜 걸로 인식을 하는 이상한 병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대처를 하면 할수록 자꾸 위기로 점점점 치닫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뭐가 좀 이상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회복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제 다 해봤거든.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게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백날 해도 치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뭐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순으로? 유명한 순으로. 유명한 사람 순으로. 왜? 찾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보면서 오잖아요. 물론 1단계에서부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보고 오다 혹시나 맨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청서를 하나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달래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해도 안 해요. 해결 방법을 달라 그래요. 방법. 이거를 달라 그래요. 아니 이거를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어떻게 되면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해결 방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이메일을 이렇게 답장을 딱 보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는 답이 없어요. 왜? 돈이 너무 비싸요. 뭐 여기서 다 써놓고 여기서 다 썼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차일피일 미뤄져요.
그래도 뭐가 안 되고 계속 뭐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 만에, 2년 만에 진짜 말 그대로 치료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하나 아주 단순해요.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오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은 할까? 선생님,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도 되나요? 남편 눈치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눈치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심리장애야. 어차피 심리장애라니까요.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져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치료받고 있는 거를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왜? 다 중심이 남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을 다 남편한테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요. 극명해지죠. 치료하는 사람들은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남편에게 맞춰서 살아온 사람들이 주로 치료하려고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맞추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고 온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맞춰준 사람들은 회복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상대방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렇게 한번 논해볼 필요성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 즉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중 남편의 생각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남편 따위는 관심 없고 내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감정이 이미 감정 중심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 기준, 즉 자기 기분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살아온 거는 똑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정 중심이다. 감정 중심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남자에게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남자는 감정 중심으로 가질 않아요. 기분 중심, 즉 자기 생각대로 가요. 생각대로.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서 주로 많이 맞춰주던 사람들, 여기서 주로 자기 뜻대로 갔던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갔던 사람들. 심리장애인 채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잘해줘도 날리고 못해주면 더 날리고 치료하자 그래도 날리고 가만히 내비두면 더 날리고. 왜? 자기 생각대로 가는 병에 들었거든요. 이상한 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고장이 난 채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얼마나 많은 게 고장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뜻대로 갈 때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워낙 강하게 간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맞는데 아내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또 맞춰주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왔던, 자기 뜻대로 가기는 가는데 그런 식으로 왔던 사람들은 잽싸게 회복하려고 들어요. 이런 남자들의 공통점, 이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자 뜻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내한테 맞춰주면서 살아오게 되다 보니까 아내 뜻대로,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기는 싫고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안 합니다.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내 자신이 안 돼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감정이. 여기는 감정이 끝장난 거고요. 여기는 감정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정 중심으로 간다는 건 결국은 여자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 중심. 자, 그러면 내가 감정 중심으로 나를 회복을 하려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감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둘 다 똑같아요. 모든 사실에 대한 것이 다 상처화돼 있죠. 감정이 다 부정화돼 있다고. 지금 여기도 부정화돼 있고 여기도 부정화돼 있어요. 아내들이. 그러면은 내 감정 중심으로 어차피 흘러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는 감정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내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식 이쪽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자기 생각 기분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돼요. 여잔데. 그래서 감정 중심을 찾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깨지면 누구 탓이에요? 다 네 때문이 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난리 나요. 여기는. 예를 들어 설령 이혼하고 만약에 문제가 또 생겼어.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얘기해. 죽는 날까지 너 때문이 돼요. 여기는 자기 뜻대로 가니까. 감정 중심이 안 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그렇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를 가게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회복을 하려고 들고 있거든요. 내 감정을 회복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만들어내냐면 이 지금 현재의 감정은 모든 게 다 상처로 돼 있죠. 모든 게 다 상처로 돼 있어요.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좋은 감정으로 다 바꿔놔야 돼요. 이 좋은 감정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상대방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내 좋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 중심에. 그래야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야 높아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뭐라면 상대방의 뜻대로 갔으니까 상대방의 심리장애만 치료되면 내가 괜찮아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계속 오면서 어떻게 됐든 상대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상대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상대방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는 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회복되면 당연히 나는 그 사람 뜻대로 갔으니까 내가 회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심리장애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정으로 돌아오겠냐고요. 안 돌아온다니까.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본인의 감정 중심으로 가라고, 내 기분 중심으로 가라고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치료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냐? 모든 게 다 상처입니다. 모든 게.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상처가 뭐가 돼요? 텅 비어요. 비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담담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제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뭔 생각이 들어요? 이혼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상처 안 아프, 옛날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뜨고 오면 여기가 텅 비고 나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라고 하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이유야를 막나라고 이혼하고 싶어져요. 이유야를 막나라고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 치료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하게 경험하는 내용인데 저한테 이메일 많이 보내잖아요. 선생님 나 드디어 다 치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이혼할래요. 저 사람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어차피 재발되니까.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지나면 연락이 없어요. 왜? 또 재발됐거든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치료 과정에서 뭘로 가냐면 일시적으로 일로 돌려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 뜻대로 하래요. 이건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기분. 여기서 탁 멈추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멈추면은. 왜?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건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이렇게 텅 비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좋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여기 처음 오실 때 뭡니까? 남편이 나를 혹시나 버릴까봐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이혼하자길까봐 겁나가지고, 혹시나 애들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뭐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텅 비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회복할 것도 없잖아 이제. 그리고 딱 보니 이 정도면 살 것 같아. 내 딱 보니까 깔끔히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살 것 같아. 아이들이랑.
그래서 내 뜻대로 막 가려고 그래요. 자기 기분대로, 즉 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시 아프게 만들고 또 치유하고 아프게. 왜? 감정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뭘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비어있을 때. 그래서 행복 감정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비어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기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을 가지 않고 감정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이온으로 수순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워낙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이 행복의 감정이 이게 들어가서 좋은 감정으로 내 방향대로 가는 거,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맞춰준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 그거는 감정 중심이 아니에요. 기분 중심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중심으로 가는 거는 내 감정에, 만약에 내가 상체 감정인데 내 감정 중심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 중심이 만들어지면 이거 다 부질러. 필요가 없어요. 내 감정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을 중심으로 딱 가게 되면 바로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다 행복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게 좋은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불행이 본인한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자기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바로 뒷면에 있는 거를 자꾸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본질을 모르면 지금 여기에 본질이잖아요. 사실과 상처가 전부 상처는 아니잖아요. 이 사실 모든 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사실은 괜찮았거든요. 이게 99%고 이게 1%예요. 1%가 99%를 다 부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외성 스트레스예요. 근데 본인은 괜찮대. 본인이 문제예요 지금. 남편은 어차피 고장났어 이미 고장났는데 이거를 돌릴 거야 나를 돌릴 거야. 빨리 나부터 돌려. 그래야 감정 중심이 만들어. 남편에게는 감정 중심이 없다니까요. 기분 중심. 회복을 시켜놔도 기분 중심이에요. 나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남편 거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서 남편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내가 언제까지 이게 비어있는 거 이거 그래서 아프지 않잖아요. 비우면 아프진 않아요. 여기에 행복의 감정을 넣을 때까지는 남편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내 감정 중심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감정 중심. 여러분들이 감정 중심으로 갔던 게 언제적 있었는 줄 아세요? 감정 중심으로. 연애할 때일 거예요. 신혼 초. 그럴 때가 내 감정 중심이었어요. 내 감정 중심을 가지고서 가요. 그 사람들은 그 감정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상처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겁이 나요. 겁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장나 있는 상태니까 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회복시켜도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어디로 자꾸 변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일로 변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여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서 뭘 하면 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진짜 재밌는 거 한번 해봐라. 신나는 거 남편의 장 벗어나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의 거를 한번 찾아와라. 그래서 신나게 딱 찾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 딱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했으니까요. 뿌듯하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꾀꾀거리고 그냥 바로 끝장나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디가 있어요? 해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일로 가요.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고요. 가능하면 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거는 당사자들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빛게 만들고 행복의 감정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넣어서 나의 중심으로 빨리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맞춰주면서 살아온 거, 자기 뜻대로 살아오는 거, 둘 중에 어떤 거든 관심이 없어요. 그걸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둘 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뭐라 했어요? 99%가 가짜 상처라 그랬어요. 이 상처가 가짜 상처예요. 왜냐하면 외도는 이 외도의 상처 1%밖에 안 되는 이 외도의 상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역할이 무서운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결되는 거, 외도와 연결되는 거, 그 하나만 생각을 해도 죽겠잖아요. 모든 게 다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빨리 벗어나서 빨리 나의 감정,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손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백날 뭘 다 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일로 가도 답 없고 여긴 더 심각해요. 여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노력했죠. 노력하면 뭐예요? 정해진 수순대로 일로 가는데. 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수순대로 가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빨리 뭔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빨리 내 감정부터 회복을 해야 내 감정 중심으로 가야 그 다음에 남편의 심리장애를 치료할 기회가 오는 거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아이들은 일단 기본으로 행복해요. 내 가족. 그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갓비리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하긴 뭐래요.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요. 하긴 했어. 근데 방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이것도 할 만큼 다 했어. 이거 답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거는 다 했어요. 그러면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다 해봤어. 이거 다 해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래,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일로 그냥 바로 전환해버려요. 대부분 다. 그러면 자기 인생 어떻게 되는데요? 내 아이들 인생 어떻게 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 다 날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빨리 내 감정 중심을 빨리 돌려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살아온 날들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 잘못도 아니에요. 잘 살아왔어요. 이 1%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하나가 전체를 다 부정화시키는, 상처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아, 빨리 내가 치료를 해서 내 행복의 감정을 여기다 넣어서 빨리 내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 일로 가려고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는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시행착오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시행착오예요. 우리는 시행착오들이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행착오는 한 번 삐끗하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회복을 해서 내 감정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는. 오로지 내 이 상처를 치료해서 행복의 감정을 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감정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과거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아, 왜도 이거 상처가 내 모든 관련되는 사실들을 다 가짜 상처를 다 진짜 상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빨리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 본질이에요, 본질.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는 뜻에서 감정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감정 중심 만들어가는 과제예요. 감정 중심.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감정,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 행복의 감정,
그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제라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주변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 나를 위해. 이게 돼야 내 감정 중심이 돼. 내 감정은 내 거예요. 타인이 아무도 못 만들어줍니다. 남편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고요. 남자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